공기업 퇴직 1년차, 월급 없으니 인생이 바뀌더라. 퇴직하면 이제 좀 쉬면서 살 줄 알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 생각 안 해도 되고 상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근데 막상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생각도 생활도 인간관계까지. 이건 실제로 만난 한 62세 정년 퇴직자의 말이에요. 30년 넘게 한 공기업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명예롭게 퇴직하신 분이었죠. 퇴직하던 날엔 꽃다발도 받고 부서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고 그야말로 영예로운 퇴장이었어요. 근데 1년 지나 다시 만나니까 표정이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밝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이랄까. 말끝마다 야, 월급 진짜 큰 힘이었더라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정년퇴직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 인생의 한 시점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특히나 월급이 끊긴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은 많은 퇴직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1. 월급 없는 인생은 생각보다 현실적이다. 회사 다닐 땐 매달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그게 끊기는 순간부터 삶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사실 퇴직 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고정소득의 부재예요. 하루하루 쓰는 돈은 이전과 비슷한데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는 게 외식, 모임, 여행, 소비입니다. 처음엔 절약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절약이 아니라 위축이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첫 번째 사례는 공기업 전기 분야에 근무하던 63세 정년퇴직자 이모 씨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매달 국민연금 110만 원, 퇴직금 일부를 분할해 월 8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였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여윳돈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고 건강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손주 돌보며 들어가는 생활비까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본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트 주차 관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내가 이 나이에 왜 이걸 해야 하나 싶었지만 반대로 이거라도 하니까 숨통이 트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된다는 당연한 진실을 너무 쉽게 간과한다는 거예요. 2. 은퇴 후 삶은 할 일보다 쓸 돈이 먼저 정해진다. 은퇴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시간 많으니까 여행이나 하고 취미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목표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건강할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두 번째 사례는 65세의 정년퇴직 후 문화센터 인생을 꿈꿨던 전 통신공기업 직원 김모 씨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오랜 꿈이었던 클래식 기타 배우기, 그림 그리기, 국내 여행을 계획했어요. 처음 3개월은 행복 그 자체였죠. 근데 문제는 배우는데도, 다니는데도, 심지어 취미 하나 유지하는데도 매달 돈이 꽤 나간다는 거였어요. 김 씨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밖에 나가면 돈이 드니 결국 또 집에 갇히게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 시니어 프로그램 강사 과정을 다시 밟아서 소일거리이자 소득원을 만들었어요. 물론 예전처럼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내가 벌어서 쓴다는 감각은 삶의 질을 바꿔줬습니다. 3. 가장 크게 바뀌는 건 관계다. 퇴직 후 사람들 대부분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은 많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회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가족과 몇몇 지인뿐입니다. 처음엔 홀가분한데 점점 혼자라는 감정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돼요. 세 번째 사례는 공기업 퇴직 후 1년째 무기력증에 빠졌던 60대 남성 조모 씨입니다. 이분은 평소 친구도 많고 회식도 자주 했던 분인데 퇴직하자 그 인맥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아무도 일부러 연락을 끊은 건 아닌데 같은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공유할 이야기도 줄고 만날 일도 줄더라고요. 결국 그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보냈고 점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우울증까지 왔어요.
다행히 지역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심리상담을 통해 조금씩 회복했고 지금은 동네 커뮤니티 봉사단에서 활동 중이에요. 조 씨는 사람이랑 얘기 안 하면 스스로 가치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어요. 정말 와닿는 말이죠. 전문가 인사이트 퇴직 후 삶의 3대 변화에 대비하라. 퇴직 후 변화는 단순히 직장 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월급 없는 삶,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줄어드는 인간관계 속에서 정체성 상실을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 반드시 다음 3가지를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소득 대체 계획 연금 외에도 월 30만 원, 50만 원 수준의 소득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정신적 안정감을 줍니다. 경비, 강사, 유튜브, 쿠팡 플렉스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사회적 역할 유지 은퇴 후에도 내가 속한 그룹이나 나의 역할이 있어야 삶의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봉사단, 동호회 등에서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지출 구조 점검 은퇴 후에는 가계부를 처음부터 새로 짜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 항목도 축소하거나 재편이 필요하죠. 특히 고정비 보험, 차량, 통신비부터 점검해야 해요. 마무리하며 퇴직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퇴직은 단지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라는 안전망 없이 나를 다시 책임져야 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그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을 불안의 시작이 아닌 2번째 인생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1년차,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앞서 작성한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 시각과 실행 가능한 팁 위주로 풀어드릴게요. 여기서는 단순히 준비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1. 은퇴 후 월급 없는 현실, 이렇게 대비하세요. 퇴직 후 소득이 0이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매달 돈이 들어오는 습관은 30년 넘게 몸에 새겨져 있죠. 이게 갑자기 끊기면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최소 23년은 월급 없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퇴직 전에도 일부러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줄여서 살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어디서 지출이 많은지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뭔지 몸으로 체감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퇴직금 목돈 생활비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퇴직금은 당장 쓰는 돈이 아니라 최소 1020년을 버틸 종잣돈이죠. 무심코 큰 지출 여행, 집수리, 자녀 지원에 쓰면 금방 바닥납니다. 실제로 퇴직자, 가계 파산 사례를 보면 퇴직금의 40% 이상이 2년 안에 사라져요. 2. 은퇴 전 소득 대체원 만드는 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퇴직 전에 작게라도 돈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은퇴 후 처음부터 새로운 일을 찾으려면 체력 관계 기회 모두 불리합니다. 반면 퇴직 전부터 조금씩 해오던 일은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쉽죠. 소규모 재능 강사 요리, 악기, 외국어, 컴퓨터 등 본인이 잘하는 걸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온라인에서 강의. 월 12회 강의만 해도 2,040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시간제 업무 학교 도서관 사서, 동네 경로당 프로그램 보조 아파트 경비 등. 주 3일만 해도 월 8만 120만 원 가능. 온라인 부업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제작, 중고거래 리셀링 등. 처음엔 미미해도 12년 꾸준히 하면 월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 팁은 적은 돈이라도 벌어보는 경험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고 무기력감도 줄어듭니다. 3. 지출 구조, 은퇴 버전으로 재편하기.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지출은 자동으로 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초반 12년은 여행 취미 식사 모임 때문에 지출이 더 늘어요. 그래서 퇴직 전에 고정비 절감부터 해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 은퇴 후
차를 일대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 200만, 300만 원 절감. 보험 재정비 중복 가입, 불필요한 특약 정리. 60세 이후는 보장 범위보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통신비 절감, 알뜰폰 인터넷 결합 할인으로 월 35만 원 절약 가능. 식비 조정, 외식 횟수 줄이고 대량 구매 후 나눠 쓰는 생활 습관. 지출 구조를 바꿀 때 중요한 건 줄이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외식을 없애는 대신 집에서 친구를 초대해 식사하면 비용 절감과 관계 유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죠. 4. 관계 단절을 막는 생활 습관. 퇴직 후 가장 빨리 무너지는 게 관계망이에요. 회사 동료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 의지가 없으면 사회적 고립이 찾아온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최소 3개의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라고 해요. 동호회, 취미 기반 모임, 등산, 낚시, 독서, 지역 커뮤니티 주민센터 프로그램, 봉사단, 배우매장, 평생교육원, 온라인 클래스. 실제로 한국복권사회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그룹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우울감 지수가 절반 수준이에요. 관계망이 곧 건강과 직결되는 셈이죠. 5. 건강관리 나중에 하면 늦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이 유지되어야 활동도 가능하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도 안 들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주 23회 하체 근육이 노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정기검진 미루지 않기, 특히 60대 이후는 작은 질환도 방치하면 치료비 폭탄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병원비와 간병비를 줄이는 최고의 재테크이기도 해요. 6. 퇴직 후 1년의 허니문 기간 주의보. 많은 퇴직자들이 처음 1년을 허니문처럼 보내요. 여행, 취미, 모임으로 바쁘죠. 그런데 그 시기가 끝나면 소득 체력 관계가 동시에 하락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은퇴 첫 해에 해야 할 건 즐기기보다 다음 10년의 틀을 짜는 것이에요. 일상 루틴 만들기, 소득원 찾기, 건강 습관 확립,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이렇게 해야 퇴직 3년 차에도 무기력이나 우울감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 후 삶은 누구에게나 새롭고 동시에 낯섭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불안보다 안정이, 허무보다 기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한 만큼 열리는 또 다른 무대라는 말, 이제 실감이 되시죠?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월급 없는 삶에 적응하는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앞으로 2030년의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